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관계에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차 함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여기는 만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얘를 이 y를 여기다 대입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mx 플러스 n,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다 라고 놓을 거고, 자,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없는 경우, 허근을 갖는 경우가 이 경우죠.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가 얘고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이거고요. 얘는 판별식이 0인 경우고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앞서서. 근데 원도 마찬가지로 원도 이렇게 원이 하나가 존재한다고 하면요. 자, 원에 대해서 직선이 존재하겠죠. 원에 대해서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거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 그래서 이 y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한다면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럼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이것을 예쁘게 정리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는 0이 나오겠죠. 응? 이걸 y를 대입해서 정리한 값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의 판별식이 얘는 0보다 작은 경우고, 얘는 0인 경우고, 얘는 0보다 큰 경우죠. 왜?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근을 갖지 않을 조건. 자,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근데 판별식보다는 우리가 원의 중심, 여기가 원의 중심이죠. 요점이 원의 중심이라서 a, b고,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거라고 하면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다. 얘가 이쪽 넘어갔을 때. 그러면 원의 중심이 a, b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간의 거리, 그 거리는 수직거리죠, 항상. 그쵸? 자, 이만큼 거리가 만약에 이만큼이 d였어. 요만큼이 원의 반지름이죠. 자, d가 r보다 커. 요거는 뭐라고? d가 r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요 방법이 더 편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d는 금방 구하죠. d는 어떻게 구해야 돼? 루트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이라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m 마이너스 b 플러스 n이라서 이 값을 구하는 게 그렇게 더 빠르다고요. 요 판별식 쓰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d값하고 r값이 더 같은 거죠. 여기 d값하고 여기가 d값이죠. 이거는 d값하고 r값이었는데 r값이 더 큰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요게 d니까. 자,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과 y는 mx 플러스 2의 위치관계가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갖다가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응? 네, 여기다가 갖다가 쓰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하나 해나갈 건데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접한다라는 것을 먼저 해보자. 접하는 경우는 요 경우죠. 요거. 그쵸? 자, 접하는 경우가 두 군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원이라서. 자, 여기에서 접할 수도 있고 위쪽에서 접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두 군데서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군데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m 값은 한 군데서밖에 안 나오겠네. 요 값은 그쵸? 두 군데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정의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냐면 0,0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접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은 0,0과 이 직선 mx-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0,0 그것이 반지름이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접하는 거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같아야 돼. R값하고 D값. R값은 현재 얼마야? R값은 1인 거죠. 그럼 D값을 구하시면 루트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 m의 제곱 플러스 1, m의 제곱 플러스 1이고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절대값 이 값이 무슨 값을 가져야 돼? 반지름 1값. 이게 반지름 값이죠. 이거랑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항되면은 2라는 값은 여기 절대값 2는 2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아야 되고 양변 제곱하면은 4가 될 거고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m제곱은 3이 됩니다.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접하는 경우는 m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m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근데 이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요것이 y절편이었으면 이렇게 나왔을 텐데 요건 기울기가 바깥에서 이렇게 루트 3이 되는 경우 뭐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두 개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건 기울기가 변해서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자,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은 만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 직선과 이 원은 만나지 않죠. 그러면 누구 값이 D 값이 R보다 큰 경우, R 값이 얼마냐? 반지름 1보다는 큰 경우입니다. 이게 D 값이니까 이만큼이. 자, 근데 D는 내가 구했어요. 여기 이만큼 구했죠. 그래서 이 값이 누구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이쪽 이항되면은 자, 2라는 값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보다 커야 됩니다. 2가 더 커야 됩니다. 양면 제곱하면 4가 되겠고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되겠죠. m제곱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m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부동 방향이.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루트 3과 m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쓸 거고 0보다 작다. m에 대해서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범위죠. 그쵸? 함수 값이. 자, 그래서 m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만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D 값이 되고 이게 반대로 경우죠. 이게 반대 D가고 R 값이 있는데 누가 더 커야 돼? R이 더 커야 되는 거. 그러면 1 값이 더 큰 경우죠. 그래서 여기가 부동호 방향이 이 값에서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되면 됩니다. 지금 그쵸? 뭐가 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싹 지웁시다. 이렇게. 네. 자,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반대니까 요것의 지금 반대 영역이죠. 그래서 요 주어진 조건에서 요 주어진 조건 반대 영역이니까 그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m 값이 루트 3보다는 커야 되고 m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다 라고 하면 됩니다.